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효 선생님 아시는 분 너무 많으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뵙고 싶었던 선생님이에요. 저의 어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를 가르치신 적 없지만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잘 모르겠을 때 선생님 책을 보면서 중심을 잡아갔던 기억이 있었고 선생님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뵙고 싶다. 그리고 저희 몰래 막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라이브 하실 때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네. 진짜요? 네. 하지만 이제 또 부담스러우실까봐 가만히 하면서 보기만 했어요. 와. 근데 그 정도로 약간 숨은 팬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책이 나오셔서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추천사 여기 썼잖아요. 네, 추천사 써주셨어요. 네. 써달라고 하셔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써주셨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쓸게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일단은 예뻐서 저 되게 놀랐어요. 저도 역대 책 중에 가장 러블리. 아니, 무슨 자녀교육서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느낌도 너무 좋은데, 그 제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목이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제목만 들어도, 왠지 뭘 강조하실 것 같은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 맞아.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혹시 직접 지으신 제목인가요?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책에 네. 뭐 독서, 글쓰기, 네. 교과별 공부법, 맞아요. 스마트폰 지도, 놀이까지 싹 다루니까 몇 가지 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따뜻한 제목을 한 거예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엄마들한테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써셔서 나오셨는데, 저는 김성효 선생님 너무 잘 알지만 김성효 선생님 그래도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 쓴 김성효이고요. 17년 동안 초등학생들 가르쳤고 지금은 전북교육청에서 스피치라이터 장학사로 글 쓰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사님. 네.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네. 많은 아이들을 지켜보고 많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셨던 경력 많고, 네. 정말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신 그런 좋은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이 20분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초등인데 막 이러면서 네네네네. 그죠? 뭐 최소 시간 생각해도 초등 아이들이 40분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20분으로 잡으셨단 말이죠. 그쵸.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0분 맞춤형 공부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책에 나오던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네. 시작은 재밌게 했어요. 막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조금 지나 보면 벌써 네.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고 네. 벌써 딴짓으로 이미 빠진 아이들이 대다수였죠. 이게 문제가 뭘까?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의 미숙함? 내가 네. 잘 못 가르쳤나? 네네네. 나의 문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더 오래 지켜보고 더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초등학생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시국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네. 수업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둘째가 5학년이었는데 저희 아이를 집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르치게 됐어요. 네. 전 사실 집에서 아이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워킹맘이시죠, 전형적인. 네, 그래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 네. 네, 공교육이 책임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던 엄마였는데 아이가 원격 수업을 한다? 그래서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선생님 딸이 네.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 아이는 아닌데 이거 안 볼 테니까 제가 솔직하게 굉장히 위로가 말씀드리면 되네요. 5학년인데 수학 문제를 풀려보니까 구구단을 잘 몰라요. 5학년이 구구단을 잘 모른다고요? 다 부부교사인데 남들은 그냥 선생님 딸이니까 당연히 공부도 잘하고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처음 알았죠.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수학이 그 정도였으니까 사회나 과학 뭐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밖에서는 글쓰기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집에서 엄마 이게 온라인 숙제니까 독후감을 써서 내래. 네.
네. 근데 독후감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 독후감이 뭔지 몰라? 그랬더니 나 잘 몰라. 아니 학교에서 썼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쓰라고는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이제 그때부터 너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처음 알게 돼서 남편하고 저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제가 저희 아이를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10분도 잘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니까. 그리고 엄마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심. 엄마한테 배우는 것 자체가 싫죠. 아이가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가 학생들 가르쳤을 때처럼 해줘라. 친절하게? 친절하게. 엄마 그냥 나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면 안 되겠어? 이게 교사 엄마들의 가장 큰 예, 딜레마죠. 와, 네. 저는 그때 많은 걸 느꼈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교실에도 친절하셨겠어요, 선생님. 그럼요.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내 아이한테는 안 되죠. 네, 이게 나만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 마찬가지 아닐까?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욕심은 2시간씩 하길 바라지만 사실 초등학생의 그 집중력은 소아정신과 의사 노규식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된다. 성인의 집중력도 1시간. 시간이 될까요? 안 돼. 안 돼. 저는 안 되는데. 네, 안 돼, 안 돼. 쉽게 해볼 만하고 도전해볼 만한 그런 쉬운 거여야 아이도 성취감이 있고 네. 엄마도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했듯이 그리고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1시간, 2시간씩 아이를 잡고 한다. 이거는 꾸준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요한 거는 긴 시간을 했을 때는 실패 경험이 쌓이고 자꾸 중도에 중단하게 되던 아이들이 이 20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했을 때는 성공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초등 시기에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건 넘어져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자주 사실은 아이가 넘어져 줘야 이 부분이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잘 모르죠.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약한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넘어져도 보고 네. 이렇게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한 엄마의 관심도 생기고 맞아요.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걸 파악하는 네. 시기가 초등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알아가는 생각해요. 시기, 그쵸? 그렇게 해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마다 좌절하고 같이 붙들고 울지 마시고, 네. 그렇구나. 네, 우리 네, 애는 요런 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것만도 엄청 큰 소득이잖아요. 네, 저는 도와줄 생각이 1도 없었겠죠. 도와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이에 모르니까.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왜 우리 아이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잘 넘어진 거다. 네, 맞아요. 잘 넘어졌어요. 네, 잘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엄마가 네, 옆에 엄마 계시죠.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뭐 언제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무서운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무서운데, 네. 뭐 이제는 학원도 못 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뭔가가 다가오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당장 이번 겨울에 집에서 어떻게 아이 공부를 봐줘야 되나 지금 막연히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목별로 딱 20분 맞춤형 공부할 때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과목별로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국어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과목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짧은 문장 독해를 할 때 이 아이가 읽고 이 문장에서의 핵심이 무엇이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을 짚어주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교과서의 텍스트를 보면 꽉 차 있어요. 꽤 길어요. 그리고 네. 넘기면 한 6장, 7장 내내 텍스트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읽기 교과서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텍스트 뒤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죠. 맞아요. 이 물어보는 질문은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가? 네, 내용 파악이 되었는가? 네. 중심을 잡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식의 질문을 평소에 아이들이랑 주고받기를 추천드려요. 수학은 20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교육과정 그 구조가 수학은 한 학기의 첫 단원은 무조건 수와 연산이에요. 네. 이 말은 개학을 앞두고 한 2주 정도는 연산을 할 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해놓는 거죠. 해놓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새 학기에 1단원이 자신 있어야 그 학기가 자신 있죠. 3월부터 막히면 너무 속상하죠. 이거는 미리 지도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방학 때 해주기 정말 딱 좋은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라 2, 3주만 잡고 하시되 암산,
네. 추천드려요. 아. 네. 암산으로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연산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암산 네. 2자릿수. 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이거를 지도할 때도 아 그래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는 해야 된다더라.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6학년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초등 졸업할 때. 저학년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정도 가지고 저는 연습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돌아다닐 때 14가에 1, 2, 3, 4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아, 네. 암산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중학년으로 가면 2개씩 더해보는 거 12 더하기 34. 아, 네네. 네. 우리 아이가 뺄셈 조금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34 빼기 12. 네. 수학은 위계가 너무 철저해요. 네. 앞에서 모르고 네. 그 위에다가 블럭을 쌓는 거랑 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구멍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약수와 배수 이게 나중에 소인수 분해가 되잖아요. 네. 소인수 분해의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약수와 배수를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맞으면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네. 3, 4, 5, 6학년 어머님들이 이제 수학만큼이나 조금 어려워한다 그래야 되나? 아이들도 좀 재미없고 힘들어하는 사회가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목으로 꼽는 과목이더라고요. 네. 이유は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폭이 넓어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까지가 네. 전부 다 사회예요. 사탕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외울 게 너무 많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은 1페이지부터 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외우는 과목이다 생각하면 막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딱 고조선 하면은 쭈르륵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네. 네. 당구남검? 우리가 기억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아주 굵은 뼈대에 네. 살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고조선 하면은 주요 키워드라는 그렇죠. 거죠. 키워드를 네. 붙여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머지가 촤라라 함께 떠오르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제일 쉽고 초등학생한테 재밌게 해볼 만한 것이 저는 마인드맵이나 비주얼 싱킹 같은 그런 네, 방법 같아요. 굵은 키워드를 아이한테 뽑아보게 하고 그 굵은 키워드에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네. 잡아가는 게 아.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마지막으로 과학 좀 알려주세요. 과학 교육 과정에서 가장 사실 최근에 눈에 띄는 변화라면 저는 글쓰기 같아요. 그리고 과학 영재들이 하는 것도 사실 글쓰기 파트가 들어가요.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네. 과학 탐구 대회를 나가 반드시 보고서와 그 실험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가 전에는 이과생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가까이 다 들어와 있죠. 저는 방학 때 해볼 만한 것으로는 온라인 수업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 과목이 과학이죠. 네. 실험을 못해. 그렇죠. 근데 또 학생들한테 조사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과목 하면은 과학이에요. 과학 실험실, 과학실 가려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은 즉 아이들 입장을 대신 표현하자면 직접 해보고 싶어요 같아요. 네. 제가 네. 느낄 때는 그래서 직접 해보는 과정을 집에서 하나라도 플러스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콩에 물을 주고 길렀더니 뿌리가 조금씩 나오고 이게 조금씩 좀 자라서 콩나물. 그렇죠. 저 엊그제부터 콩나물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네. 하다못해 금붕어 한 마리를 키워도 금붕어 호흡수가 기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을 보고 기록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탐구 보고서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요즘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키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콩나물 맞아요. 기르기 키트, 버섯 기르기 키트, 뭐 이렇게 집에서 그냥 놀이삼아 했는데 이렇게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볼 수 있는 네.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 그런 거 가지고 실험 설계도 해보고 네.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은 잘 들여다봐야 보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네. 기록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이 탐구 보고서라는 것에 대한 틀? 네, 기본적인 틀을 익히는 거죠. 근데 아이한테 우리 과학 탐구 보고서 쓸 거야? 뭐 네. 이런 거 말고 너무 부담스럽다. 네, 그렇게 가볍게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가족 토론 이런 거 좋아하는 네. 하고 또 굉장히 유익하게 많이 추천드리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주제 있죠. 뭐 로봇, AI, 드론, 좀 요즘 또 특히나 바이러스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학원만큼이나 토론과 논술 학원이 보편적으로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해봤던 애들이 가서 잘해요.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해봤던 애가 갑자기 그 수업을 듣는다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말하기는 훈련이니까. 그럼요. 경험. 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본 아이가 잘해요. 들으면서는 너무 많이 공감했어요. 저는 정말 공감했고
아, 다행이다. 내가 가졌던 생각들, 내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크게 이렇게 잘못되거나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확인받는 그런 느낌? 선배, 선생님이자 엄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방향을 많이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책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 한번 보시라고요.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증정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카페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에도 많이 신청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책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쵸? 네. 정말 되게 일부분 말씀하신 거라서,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한편 재미있는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